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국 강혜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장애학생과 맞닿아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일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바 어떠한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참고하실 만한 팁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장애학생 진로 취업 역량 개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공단의 설립 개요 및 주요 사업들 또 직업력 개발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좀 간략히 나눠봐서 알려드리겠고요.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진입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거리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공단은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크게는 장애인 취업 지원과 직업력 개발 사업, 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 조성 사업, 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홍보와 기능 경기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을 드리자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일단은 직업 능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약간의 부가가치들이 포함이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또 고소득의 직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공단에서는 5개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기초부터 복합기술자 양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훈련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직무를 맞춰주는 이제 여러 맞춤 훈련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를 중심으로 한 달 정도 과정의 맞춤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좀 유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19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가장 현장과 유사한 교실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최중증 장애인분들께서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거리감 없이 현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현장에 이제 지역 교육청 선생님들과 좀 긴밀하게 연락을 하시면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맞춤형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또 진입을 도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 지원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30여 년간 그 이전부터 이제 취업에 이르는 어떤 서비스 과정들은 아주 개괄적으로는 상담을 통한 알선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이르는 과정 또 취업 이후의 적응 훈련까지 적응 지도까지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긴 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옵셔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지원 고용이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턴제라던가 어쨌거나 취업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개별화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의 직업적 특성이라든지 잠재 능력 발굴 같은 취업 가능 직무를 제시함과 또 개인의 이런 취업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지가 장애인 고용으로도 이어지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의무고용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다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상담, 훈련, 그다음에 알선 과정을 거칩니다. 수당 같은 경우가 수반이 되어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그 과정의 이제 충실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시는 장애 학생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1, 2, 3학년과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담과 평가를 통해서 조금은 더 약간 조망할 수 있는 진로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과정, 또 이런 과정에는 개별 진로 계획 수립, 또 취업 코칭이라든지 현장 견학, 일배움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과정으로는 이제 이분들 학생들에 맞춘 컨설팅 결과들을 부모님들과 공유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선생님들과 하는 협의체들이 운영이 되는 것도 이 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뿐 아니라 이제 고3과 전공과부터는 아마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 분들이시라면 선배치 후 고용의 형식을 띠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내가 막연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적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무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는 출퇴근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 3주 동안 중증장애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숙련도를 익히고 대인관계 등 이제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는 기간을 기본적으로 3주를 두고 있습니다. 최장 한 6개월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체와 직무가 마련이 됐다면 참여할 수 있는 훈련하시는 분, 그다음에 직무지도원까지가 이제 한 세트로 어느 정도 사업주나 직무지도원 또 훈련생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시게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단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한 5,000명 정도고요. 민간 위탁이 그 중에 반 정도를 이제 저희 공단이 조금 먼 거리 찾아가실 수 없는 곳들은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또 도와주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장애나 지체장애인 분들 외에는 또 포함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3개월 내지 6개월의 인턴 기간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금 높여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일단 인턴을 계약을 하면서부터 근로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서의 지원 고용과는 조금 별개로 앞서의 지원 고용 훈련생 신분으로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인턴제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을 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사실 매년 3년마다 이제 기본 기준 고용률보다 조금 낮은 장애 유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외에도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동료 지원을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진입 이후에도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서 또 부수적인 업무 수행들을 근로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업 내용들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직무 진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경험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용 진입과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관리자와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력, 또한 발달장애에 맞춘 쉬운 직무,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합심해서 이분의 상황을 잘 케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직무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쉬운 직무입니다. 장애가 고려가 된 상황에서 한 개인이 가장 잘하는 강점을 직무화했을 때 저희는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가 세분화돼서 발달장애를 가진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직무들을 재디자인하는 과정들이 좀 수반이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겠고요. 또한 한 3-4가지 공정으로도 조작 가능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속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좀 휘리릭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 가능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집 앞 편의점에서 일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캐셔 외에는 모든 업무에 100%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내용들이라서 일단 유수의 편의점 기업들과 저희가 직업 영역 개발 사업을 2015년부터 해왔는데요. 편의점 스태프 또 유통 분야에서 요즘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품을 검수하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내용의 온라인 패커가 있습니다. 또한
SPA 브랜드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보안택을 정리하거나 상품을 포장을 뜯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의류 매장 정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상 이제 일상의 어떤 내용들에서 낯설지 않은 직무라는 거죠. 부모님들과 아니면 가족들이 소비하고 또 식사하고 또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택배 같은 내용들은 정서적으로도 전혀 격차가 없고 본인들이 편안하게 느껴서 더 적응을 잘하는 분야라고 해서 사실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한데, 다만 이제 이 고용 의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고용 의무 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입자들의 퇴사가 나서 어떤 공석이 생긴다던가 또 사업 부문이 크게 확장이 된 뭐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고용 의무 인원도 급속하게 팽창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런 진입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사업자가 편의점 스태프를 고용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또 한번 연결을 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현업에서 아주 단순하고 또 생활 기술들을 활용한 직무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잘하는 분야로 계속 도전하는 내용들은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들로 보통 체육선수를 하는 분들은 체육선수 보조 코치로 활동합니다. 지역사회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들이 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이제 보조 코치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나 이제 늘상 뭔가를 이제 표현해내고 싶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여러 그 제작 책자들에는 당사자 사파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롭고 저변 확대가 또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구들을 좋아하거나 좀 의사소통에 능한 경우라면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동료 지원과 사업들도 저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해 봄직한 직무이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사업에 부응하는 일자리들입니다. 이제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들도 일부는 조금 더 활성화돼서 자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산업과 함께 커가는 호텔리어입니다. 이제 대규모 호텔도 있지만 작은 리조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객실 안내, 또 객실 청소, 룸서비스, 식음료 서비스들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지는 않지만 연구소에 근무하는 실험도구 세팅 작업이라든지 후속 정리하는 작업, 또 약간 확장해서는 종자 보존을 하는 산림 지원가들도 이 영역에 속해 있는 직무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감염병들에 대한 좀 그 경각심이 많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마스터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나 병원에 공용 휠체어들을 소독하는 직무입니다. 이 내용들은 점점 더 중요도가 좀 급부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 내용들은 이제 생활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인한테 이미 이겨 있는 대근육이나 소근육의 반복 작업들이 굉장히 직무와 연결됐을 때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직무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미래지향적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도시농부, 사실 어떤 재배의 작물들은 컴퓨터가 키웁니다. 전문가 한 명의 이제 어떤 기술이지만 손으로 직접 재배하고 포장하는 일들은 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또한 이제 뭔가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분들은 웹툰 작가로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나가고 있고요. 또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좀 능한 친구들이라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들, 또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검수하는 일들을 이 영역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마켓과 함께 그 MD분들의 상품 정보를 늘 이렇게 공급해주는 상품 정보 분석가도 미래지향적 일자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와 그 외의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원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재택으로도 가능하고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장애 학생들에게는 조금 많이 맞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IT 원격 지원가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법한 환경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직무들도 지금은 굉장히 저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착실하고 충실하게 매년 담겨져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발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장애인 지원 직업 영역 개발 자료실에서 이북으로 다운로드 하시거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봄직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고용 의무제에만 닿아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닿아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는 이런 생각이 스스로 기존과 똑같이 적용해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들을 주변에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에 정보 접근성에 관한 내용들로 발달장애인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도 요즘은 좀 트렌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2017년, 18년부터 이제 알기 쉬운 노동법부터 직업정보서, 그다음 직업예절서, 안전에 대한 지침들을 담은 내용들을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함께 책자들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학교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현장 실습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식물들도, 그냥 땅에 박혀 있는 식물들도 주변의 풀이나 나무들과 네트워킹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막연하게 이 친구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갖고 있다면 주변 분들하고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어떠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협업이 요즘 말하면 집합적 임팩트라는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당연합니다. 이제 한 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반복적인 학습을 또 하셨을 수도 있어서 어려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요즘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인 것 같아도 조금은 낯설게 보는 마음이 여러분들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처음 하는 직무인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외람되겠지만 아마도 3년 후, 5년 후에 나를 되돌아봤을 때는 기존에 익숙하던 것들을 낯설게 보아야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한 개인의 어떤 존엄성 또 어떤 개별성을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켜간다는 건 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올해만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무 내용들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까지 어떤 해답이었을 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은 끝이 없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팁을 요청하시는 선생님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트워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한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상황은 개인의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합적 임팩트라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집단지성도 활용해 주실 수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식물들도 네트워킹을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냥 땅에 있는 풀포기 하나, 나무 하나들은 옆에 있는 풀과 나무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희도 학생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듯이 선생님들께서도 장애인고용공단, 또 장애인개발원, 또 지역에 있는 복지관, 그다음에 직업재활 시사 선생님들과 한번 손을 맞잡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낯설게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이제 반복적이고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미래를 열어갈지 막연한 걱정들에 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도 안 되더라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곱씹지 마시고
마시고 낯설게 보시면 그때 상황이 다른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이 다르구나, 또 학생들의 어떤 소중한 개성이라든지 재능들을 한번 발견하는 기쁨들도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긍정적인 미래로 약간은 견인하는 일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속성 차원에서는 일단은 한 개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감 있게 자기의 생애를 살아내는 일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힘이 닿는 대로 성실하게 또 충실히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되돌아보시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들 자부심, 또 아마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학습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채워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닿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 손잡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